안녕하십니까. 10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죠? 우리가 조직의 전략 도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이 순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조직.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목표 설정 얘기했죠. 목표.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전략 도출, 전략 실행,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전략 도출 이거 했고요. 실행은 뭐 특별하게, 이건 뭐 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 빼겠습니다. 피드백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영 이해에서 지금 앞에 말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영 이해 능력이죠. 경영 이해 능력 하는 데서 분석할 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경영 체제 이해 능력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구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동주님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윤동주님의 시는 조금, 철학적이면서도 동양적인 그런 사유가 좀 많이 숨겨져 있죠. 오늘 뭐 조직 이론 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철학적인 좀 이야기 하긴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가을이 돼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직의 체제 이해 능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해하면서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생활하기가 되게 좀 수월하겠죠. 그죠? 근데 이 체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뭔가가 조금 내가 생활하는 게 좀 어렵겠죠. 네, 이런 체제와 또 별개로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 갈등, 인간관계라고 표현해놔요. 인간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조직의 체제에서 우리가 체제 내에서 우리가 뭘 하죠?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업무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업무 이해 배우거든요.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상사와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조금 서투르면 좀 이런 것들이 쉽게 좀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거 좀 잘못된 인간인가? 나는 왜 조직에 적응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은 그냥 조직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는 것이고 나는 또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굳이 맞추면서 이게 생활하다 보면요, 조직 생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거기에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타고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좀 속된 용어로 비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줄을 잘 서고 가서 아부 소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또 승진도 빨라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조직 갈등, 이제 끝에 가서 조직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조직 갈등과 인간관계가 나올 때, 그때쯤 제가 다시, 실제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직의 체제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직의 시스템,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런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한가? 이게는 요즘에 개인주의적 그런 사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개인주의라는 게 다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는 조직은 이게 단체잖아요. 이게 단체 생활을 하면은 항상 나와 상대가 있는데, 자기 위주의,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전통적인 기업 조직 문화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또 충돌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직의 구조가 이렇고 체제가 이렇고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갈등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이죠. 자, 조직 체제 구성 요소 볼까요? 자, 조직 목표,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규칙 및 규정,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한 조직 구조는 어떤 조직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래 우리 조직이 미래에 뭘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이죠.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은 또 어떤 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 내 우리는 총무부, 인사부, 그죠? 영업부 이렇게 여러 개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아니면 팀장이 있고 어느 또 팀원들, 그죠? 생산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이 됐던 팀별이 됐던 매트릭스 조직이 됐던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조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 조직에 모인 각 개인들, 구성원들 간에 나름대로 생활 양식이나 또 가치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화 이렇게 표현하죠. 문화는 원래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죠? 그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 또 그 조직의 고유한 가치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 문화는 이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숨겨진 문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아마 상당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뒤에 상사가 인사고과를 매기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사고과를 더 많이 줄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표면은 그렇죠, 그죠? 표면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나하고 친하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좀 우리 속된 말로 아부하고요. 딸랑딸랑 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좀 더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이제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줄 서고 그런데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가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조직 문화는 사실은 은폐돼 있죠. 이게 어디 뭐 딱 신규 직원 딱 들어오면 야 너 이렇게 하려면 여기 줄 서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야 어떻게 해요 표면상? 야 업무 열심히 하고 이 규정서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업무 열심히 하면 너는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왜냐면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이 작용한다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비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폐된 문화, 비은폐 문화, 이렇게 나타난 문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세 개로 나누면 또 뭐로 될까요? 공식적 문화, 비공식적 문화, 기술적 문화,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직 문화 쪽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직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 구성원들이 뭘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규칙, 규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하거나 또 민원인들하고 고객 또는 고객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활동 범위 또 뭐 제약 뭐 그다음에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또 업무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업무에도 규칙과 규정대로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뭐 성문화돼 있죠. 규칙이나 규정은 이 조직 내에서. 그래서 조직 체계 구성 요소에서 목표, 구조, 문화, 규칙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다. 라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목표 볼까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 예를 보면요. 회계 담당자인 W는 회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하고 조직의 목표를 모른다면은 이 조직 전체에서는 어떨까요? 목표 달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를 공유를 해야 되죠. 아, 우리 회사는 뭐가 목표다. 회사 목표가 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뭐 회사 목표 사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인지하라 이런 뜻이죠. 조직 목표는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목표는 조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고요. 또 조직이 나가야 갈 방향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동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조직 설계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게 목표가 갖는 기능입니다. 자, 그 목표의 특성 볼까요? 이 조직 목표는 뭐 한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직 목표가 추구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의 원인으로서의 이제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는 우리가 저 앞에 그 환경 분석에서 봤듯이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죠? 또 이런 것이 변하면 목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도 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환경 분석을 못하면 처음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 결과가 목표가 달성하기가 되게 지난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졌다 이런 특징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어적으로 표현해서 뭐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목표가 여러 개 있으면 뭐 하나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영향이 있으면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고요. 조직의 다양한 구성 요소하고 다 목표는 조직에 여러 요소가 있죠. 예,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각 부서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거. 이거를 이제 MBO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에서요. 그래서 요 앞자만 따서 MBO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게 그 MBO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이게 목표 관리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표 관리 제도는 굉장히 조금 피곤하게 해요. 왜냐면 이런 팀별, 여기 각 부마다 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팀별로, 은행은 이제 여신팀 따로 있고 수신팀 있잖아요. 또 총무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팀별로 부서를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요번 달에 카드를 예를 들어서 한 50개를 추진해야 된다. 이제 그게 목표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개 팀을 3개로 나누니까 한 25개씩 이렇게 목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인원별로 할당해서 딱 줄죠. 근데 그거를 못하면 되게 좀 피곤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 팀은 이거 뭐지? 저 팀은 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경쟁이 되고, 또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괜히 창피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못하면. 그래서 이런 목표 관리 제도에 따라서 또 어떤 회사는 이거에 따라서 성과급도 더 부여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철저하게 관리하면 피곤해요. 이게 자율적인 거다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목표 관리한다, 이렇게 부서별로.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위에서 내려와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MBO예요. 이게 실제와 명분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직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 조직이 이게 지금 명분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조직적으로 어떻게 회사라는 조직에 가면 조직적으로 말은 자율인데 자율 같지 않는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강압하죠. 그게 회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도 없이 어디선가 막 압력이 내려오는데 누군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 주체가. 오늘날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압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나타나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은폐를 하죠. 실제는 대표이사가 지가 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권은 부장한테 있다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부장이 책임져야 되고, 나는 모른다, 이러는 거죠. 근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장이 어떤 일을 자기 정결이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직은 그래요. 그냥 자기 정결권만 없다고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나라 조직은 아직까지 위선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어쨌든 명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목표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보면은 조직의 성장 목표,
목표는 뭐 전체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또 조직 구성에 대한 교육, 훈련, 승진, 성장 이런 거. 그 다음에 혁신과 변화. 그 다음에 생산성, 그죠? 산출력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목표는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체 성과를 주로 많이 하겠죠. 또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든지, 또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든지, 또 생산성을 늘려보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본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직 구조죠. 조직 구조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이게 구조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조직은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를 잘 모르면 이제 업무를 많이 헤매고 어디다 물어볼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걸 보면은 이제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조직도에는 형식적인 뭐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그죠? 뭐 준법감시부 이렇게 쭉 내적, 그 다음에 뭐 위에 부장, 차장, 뭐 과장, 계장 이렇게 쭉 조직도는 내적인 거는 볼 수 없죠. 왜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런 피라미드 구조 이런 거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무라든지 과업, 뭐 장소, 전화번호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 구조의 형태를 볼까요? 사업부제 조직이 있고요. 기능적 조직, 매트리스 구조 등 이런 조직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부는 알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영업 1부, 뭐 영업 2부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생산부 이렇게 뭐 판매부, 이거 사업부제죠. 기능적 구조는 뭐라 그러냐면 뭐 아까 얘기한 기능적으로 총무부, 인사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각 기능별로 구조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평범하게 팀장 위주로 이렇게 만든 구조. 기계적 조직은 권한이나 업무가 분명한 거죠. 유기적 조직은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되게 유연한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조직은 아무래도 관료제, 공무원 계통이 있을 거고요. 유기적 조직은 아마 회사들이 많이 이럴 거예요. 야, 조직 문화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려고 애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제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직도 분화가 되면서 이런 조직 문화가 이 구성원들을 좀 단결하게 해주고 경영 전략을 좀 실현하게 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가 올바르면 회사도 이런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자, 문화 기능을 볼까요? 조직 문화.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또 조직을 이렇게 몰입, 야, 뭐 한번 하자 이러면 그냥 쫙 몰리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 행동 지침이 되죠. 또 안정성을 유지하는 조직의 안정성 유지.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조직 문화 보시면 되고요. 문화로서는 상징과 인공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상징은 뭐 탑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징은 뭐 배지죠, 배지. 여러분 학교 배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또 인공물이 있죠. 학교를 상징하는 인공물. 이게 학교의 문화이죠. 학교 조직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의례와 의식이 있죠. 여러분 같으면 뭐 이제 채플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하게 조직에 따라서 이런 의식이나 의례가 있을 겁니다. 또 학교, 또 어떤 조직에 전해지는 이야기, 또 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조직에서 고유하게 쓰는 언어나 의사소통, 이런 것이 또 조직마다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조직 문화의 역기능 한번 볼까요?
조직 문화라고 해서 뭐 다 긍정적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예전에 조선 후기 때도 그렇죠. 여러분 사색당파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다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는 파가 되게 많았는데요.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동인 밑에 뭐 있어요? 남인, 북인 있었죠? 그죠? 또 서인 따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파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 나중에 뭐 또 실학파도 생기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로서 끝나는 그런 문화도 또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적 문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또 나타난 문화, 또 은폐된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가 좀 구체적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화 시간은 아니지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직의 규칙과 규정으로는 이제 아까 했는 인사규정, 총무규정 이런 거 조직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기술적 문화에 속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문자로 다 기술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술적 문화, 비공식적 문화는 뭘까요? 안 가르쳐 주고 야, 너 나 따라해 이런 거죠. 업무할 때 따라해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식적 문화는 딱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 있죠. 그런 걸 공식적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 답변 볼까요? 조직 체계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직 목표부터 해서 조직의 규칙까지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한번 적어서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한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조직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직 목표, 세부 목표는 구성원들의 여러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맞죠? 조직 목표는 현재 조직의 행동의 방향을 전해주는 현재 지향적 개념, 미래 지향적 개념이죠? 현재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세부 목표는 사명에 비해 측정 가능한 형태의 단기적 목표. 그죠?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조직의 사명은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 제공. 맞죠? 자,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이 설명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유기적 조직이요.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이, 이거 기계적 조직이네요. 그죠? 관료제. 그 다음에 규제나 통제 정도가 낮고요. 의사소통 원활하고 하부 구성원들에게 많이 위임되는 거. 이거 유기적 조직이라고 했어요. 유연한 조직. 답은 1번이 되겠죠? 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